자, 두 번째 과목이죠. 인간공학 및 이염수 평가 관리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인간기계 시스템의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을 자극과 기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자극과 기계를 인간의 어떤 특성에 맞추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 3번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든지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된다. 자,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한다. 이것은 다 설명으로,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죠. 야. 인간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구분,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죠. 수동 시스템입니다. 자, 작업자가 수공구를 사용해서 신체적인 힘을 동력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 이 목수와 수공구 관계. 이걸 우리가 수동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기계화 시스템은 반자동 시스템이죠. 자, 기계를 동력으로 합니다. 기계는 동력을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걸 기계화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자, 자동 시스템은 인간은 감시, 경계, 정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걸 자동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인간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수동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 자동 시스템 이 세 가지 구분을 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자동 시스템에서는 인간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 자동차의 운전이나 전기 드릴 작업은 반자동 시스템의 예시이다. 맞는 것이죠. 자, 자동 시스템에는 인간은 감시, 정비 유지, 프로그램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 자, 수동 시스템은 기계는 동력을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게 틀린 것이죠. 기계를 동력으로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반자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이죠. 반자동 시스템이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망막에 시용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인 암종이 발생하는데, 완전 암종이 발생할 때 소요 시간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약 30분 내지 40분이죠. 자, 먼저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홍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거나 밝은 곳에서 노출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순흥 또는 조홍이라 그러죠. 자, 암조홍이라는 것은 인간이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은 최소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맹조홍은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 1분 내지 3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0분 내지 4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시용이라는 용어는 시용세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시용세포는 노놉신이라는 색소 단백질입니다. 색소 단백질이죠. 자, 이 노놉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노놉신이라고 시용세포라고 그러죠. 자, 그것까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손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알맞은 수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손. 자, 일손이라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일손은 1000Hz의 순음이 40dB일 때 일손이라 부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일손이라는 것은 1000Hz죠. 1000Hz의 40dB. 40대의 음압 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를 우리가 일손이라 그런다는 거. 자,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24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25번 보겠습니다.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변조된 신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의 신호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3번. 귀는 중음력에 민감으로 500 내지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합니다. 자, 4번.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 초과하는 진동수라 그러는데 이내, 이하의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심전도, 내전도, 플리크 검사, 전멸융합 주파수로 그러죠. 심박수라든지 부정맥 지수, 그리고 호흡수, 이런 것들은 정신작업의 생리적 척도입니다. 아닌 것은 자, 근전도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근육활동의 전이차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근전도라 그런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27번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위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중에, 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10회 이상 25kg,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입니다. 자, 답은 다음,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이것도 부담 작업이죠. 자, 3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자, 이거는 5회가 아니고 10회죠. 10회 이상.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하는 작업을 우리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 아닌 것은, 선택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자,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이것도 부담 작업입니다. 하루에 4시간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의 원칙 중에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을 모아서 배치하는 원칙. 자, 기능적 배치 원칙이죠. 여기서 기능적 배치 원칙을 찾으면 되겠죠. 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해설 부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배치 원칙은 4가지 원칙이 있죠. 중요성의 원칙.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중요도의 원칙이죠.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자, 사용 빈도의 원칙. 부품이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사용 빈도의 원칙. 그리고 기능별 배치 원칙. 자,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을 모아서 배치하는 것. 기능적 배치 원칙이고. 사용 순서의 배치 원칙. 자, 사용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것은 사용 순서의 배치 원칙입니다. 4가지 원칙이 있죠. 그 중에 지금 기능적 배치 원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29번입니다. 양립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양립성이라는 것은, 자, 인간의 기대하는 바와 자극과 반응의 어떤 일치하는 관계를 우리가 양립성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는 4가지 종류가 있죠. 공간적 양립성이 있습니다. 공간적 배치에 관한 게 양립성이죠. 자, 오른쪽 기계의 버튼을 눌렀더니 오른쪽 기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양립성이고, 운동적 양립성은 운동 방향의 양립성이죠. 자, 자동차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 운동적 양립성이고, 개념적 양립성이라서 인간의 어떤 개념과 연관된 양립성이죠. 자, 따뜻한 물은 빨간색입니다. 차가운 물은 파란색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 양립성이라고 그러고, 양식 양립성이라고 있죠. 양식 양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에 있어서 알맞은 자극과 응답하는 양식 어떤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기계의 어떤 특정한 음성에 대해서 정해진 응답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양식 양립성이라고 그러죠. 4가지 양립성 종류. 꼭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아닌 것은, 자, 이번에 감성의 양립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입니다. 여기에 자연 석구 온도가 20도고, 흑구 온도가 18도고, 금구 온도가 30도일 때, 석구 흑구 온도 지수, WBGT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석구 흑구 온도 지수라는 것은 실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열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합니다. 자,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 공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석구 흑구 온도 지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식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외, 태양 광선이 있는 장소에서는 석구 흑구 온도는
0.7, 0.2, 0.1입니다. 자, 0.7 곱하기 습구 온도, 0.2 곱하기 흑구 온도, 0.1 곱하기 근구 온도. 이게 공식이 되겠고, 실내 또는 태양 강성이 없는 실외에서는 0.7 플러스 0.3이 되겠습니다. 0.7 곱하기 습구 온도, 0.3 곱하기 근구 온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실내입니다. 태양 강성이 있는 실외의 장소죠. 그러면 습구 흑구 온도 지수는 0.7 플러스 0.3 플러스 0.1이죠. 자, 0.7 곱하기 자, 습구 온도가 20이었습니다. 20도죠. 20도고, 자, 0.2 곱하기 흑구 온도가 18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0.1 곱하기 근구 온도가 30이었습니다. 이를 계산하니까 20.6도가 되더라는 이야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반사경이 없는 모든 방향으로 빛을 발하는 전광안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300럭스였습니다. 자, 2m 떨어진 곳에서는 조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3m가 300럭스였죠. 300럭스입니다. 자, 2m는 얼마냐? X죠. 자, X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도는 거리 자석 문어 강도라면. 자, 이 부분의 강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이 강도는 자, 조도 곱하기 거리 자석이 되겠네. 조도가 300럭스죠. 300럭스고 곱하기 거리란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2700이 되겠네. 2700에. 자, 강도는 27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도 X를 구해 봅니다. 조도 X는 자, 거리 자석 문어, 거리가 2m죠. 2m 자석 문어 2700이죠. 2700 계산하니까 675럭스가 나오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1번은 2번이 되겠네. 자, 시각적 식별에 영향을 주는 강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조도는 강은의 색인을 말한다. 이게 틀린 것이 되겠죠. 자, 조도는 어떤 물체나 포면에 도달하는 빛의 어떤 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 받기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대상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32번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33번에는 보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ABEM 분석. PHA죠. 식별된 사고의 범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답은 4번이죠. 수용 가능성인데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EM 분석에는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ABEM 분석이 뭐냐? PHA죠. 자, 모든 시스템의 안전 프로그램에서 최초 단계, 구상 단계에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위험 요소가 어떤 위험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 우리가 PHA, ABEM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4가지 카테고리, 4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국적. 사람은 사망하거나 시스템은 완전히 손실을 일으키는 것을 파국적이라고 그러고, 자, 두 번째 중대 위기적. 심각한 상해,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 시스템엔 중대 손상을 일으키는 범주. 세 번째 한계적. 경미한 상해라든지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범주. 무시해도 되는 범주. 무시할 수 있는 상처라든지 시스템 저하 없는 상태, 없는 범주를 우리가 무시라고 합니다. 자, 4가지 범주를 나눈다는 거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 답을 찾으시면 될 것이고. 34번은 동일한 문제죠. 자, 이런 분석 기법 중에 시스템의 수명 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아까 PHA라고 그랬습니다. ABEM 분석이라고. 자, 구상 단계에서 적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5번입니다. 자, FTA에서 사용하는 사상 교정,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 상태에서 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자, 통상사상이죠. 4번이 되겠네. 이 통상사상이죠. 계람사상이죠. 이러면은 계람사상이고. 자, 2번은 기본사상이고. 3번은 상력사상이죠. 표시, 기억이 꼭 알고 계시라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자,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내는 관계식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대수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하나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대수를 계산할 때는 A는 0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시고 A바는 1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서 틀리면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1번. A는 0이라고 했죠. 0 곱하기 0은 0입니다. 0 곱하기 0은 맞는 것이죠. 자, A는 0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A는 0 플러스 1은 1입니다. 예. 자, 그럼 3번은 A는 0이라고 그랬죠. 0이고, A반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0 플러스 1은 이건 1이 되겠죠. 그래서 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뭐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37번입니다. 37번 FTA.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1번. 자,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FTA는 정성적 분석을 한 후에 정량적 분석을 합니다. 정량적 분석이죠. 자, 틀린 것이고. 자, 이번엔 복잡하고 대행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번은 옳은 것입니다. 자, 3번은 FTA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황식으로 정상사건 TA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식이 아니고 보텀업이 아니고 탑다운 형식으로 합니다. 하항식으로 하죠.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위에 해설 부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람수 분석법 FTA는 자, 정상사상인 재현상부터 기본사상인 재의 원인을 향해서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죠. 탑다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정량적, 연역적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정량적 평가보다도 정성적 평가가 먼저 실시하게 되고, 자, 복잡하고 대행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 해설 부분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 자, 38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시스템의 신뢰도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백렬 연결되어 있고, 직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백렬 연결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죠. 공식을 적용하게 되고, 직렬 연결은 자, 전체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전체 곱하기를 해서 답을 구하니까 0.58 이사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해당 사업주가 유해이염 방지 케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될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일반적인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서 안전대책의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죠. 안전대책은 우리가 관리적 대책, 설비적 대책으로 나누죠. 이 보조는 관리적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아닌 것은 40번에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에 한번 보고 갈까요? 절차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화학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첫 번째 단계는 관계 자료의 작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정성적 평가하고 세 번째 단계 정량적 평가, 네 번째 단계는 안전대책. 안전대책은 설비에 관한 대책과 관리적 대책으로 나누고 보조는 관리적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리고 5단계에서는 재정보에 관한 평가, 그리고 FTN 재평가 6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별 중에 2단계, 3단계, 4단계 내용은 같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과목 마치겠습니다.